퇴사하고 뭐해? 1일차. 퇴사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월요일 아침. 늦잠은 빠이. 출근하는 것처럼 똑같이 일어나 지옥철에 몸을 씻는다. 일단 이곳을 떠나야겠다. 서울에만 있으면 왠지 모르게 조급해지고 초조해진다. 그래서 난 흔들리고 싶지 않을 때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려 한다. 난 하고 싶은 것이 명확히 있어 퇴사했다. 하지만 서울에 있으면 또다시 흔들릴 것 같았다. 그래서 서울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 남해로 간다. 휴게소에 들려서 떡볶이 좀 냠냠. 드디어 도착. 이 고요한 풍경 보기만 해도 마음이 평온해진다. 근데 진짜 시골은 시골이다. 근처에 식당이 없어서 남해에서의 첫 끼는 컵라면. 이곳에서 생각 정리도 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구체화시켜야겠다. 퇴사하고 뭐해? 2일차. 혼자서도 잘 노는 나. 오늘도 혼자 자전거를 타고 동네 산책을 했다. 이른 아침부터 아저씨 아줌마들이 밭에 숨어 꼼지락거리신다. 남해에서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들이 있다. 곡물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신의 때에 맞게 자란다. 겨울에 옥수수를 먹고 싶다고 해도 내가 겨울을 살고 있다면 맛있는 옥수수를 먹을 수는 없다. 맛있는 옥수수를 먹고 싶다면 여름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오늘 어떤 분이 내게 질문했다. 혜진님은 요즘 고민 있어요? 아니요. 여기 오기 전에 고민은 다 끝내고 왔어요. 내 입에서 이 말이 나오기까지 똥인지 된장인지 하나둘씩 다 먹어봤던 시간들이 있다. 두 눈으로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보고 나서야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 그렇게 길고 긴 겨울이 지나 내게 두 번째 봄이 온 것을 느낀다. 나의 두 번째 봄은 뿌리는 더 깊게 줄기는 더 단단해졌으리라 믿는다. 퇴사하고 뭐해? 3일차. 입구에서 맛집의 향기가 느껴진다. 점심시간보다 일찍 도착했지만 만석이어서 1시간 정도 웨이팅했다. 사장님의 자신감이 느껴지는 단일 메뉴. 오직 황태칼국수 딱 하나만 판다. 본질의 맛이다. 배부른데 숟가락을 놓을 수 없다. 남해에 있는 난양 추천. 남해 와서 밥을 진짜 많이 먹는다. 주변에 식당이 없다 보니 대부분 만들어 먹는다. 서울에서는 끼니를 대충 때운다는 느낌이 강했는데 여기에서는 음식을 꼭꼭 씹어먹게 된다. 처음으로 비건 카레도 먹어봤다. 월라섬에서 포장해온 건데 시금치로 만든 카레다. 뭐지? 왜 맛있지?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건데 왜 나는 그동안 먹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퇴사하고 뭐해? 4일차. 저 사고 쳤어요. 남해 놀러와서 반신욕할 생각에 신난 한 여자. 30분 뒤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상상도 하지 못한 채 마냥 신나있다. 와, 샤워 가운에 끈이 붙어있잖아. 너무 좋은데? 30분 후 욕조에 물을 빼야 하는데 아무리 꾹꾹 눌러도 욕조마개가 빠지지 않는다. 대체 왜 이게 안 빠지는 거야? 유튜브에 폭풍 검색을 해본다. 인형 뒤에 달린 뽁뽁이를 이용해보라고 하는데 이 깡시골에 뽁뽁이가 있을 리가. 결국 숙소 사장님께 말씀드렸다. 내가 욕조마개를 거꾸로 넣었다고 한다. 바보. 결국 이 모든 물을 바가지로 다 퍼주셨다. 나 왜 물 한가득 가져왔냐? 그 다음 욕조마개를 빼기 위해 이것저것 시도를 해봤는데 다 실패했다. 혼자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다들 너무 평온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각하고 실행하고 개선했다. 그러다 찾은 방법. 글루건 심을 욕조마개에 붙여서 뽑았다. 차가 찌그러졌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한다. 와, 천재. 문제가 발생했을 땐 침착하게 생각하고 실행하고 개선하자. 남의 숙소, 소도읍. 감사합니다. 남의 여행 갈 땐 소도읍 바다도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어요. 퇴사하고 뭐해? 5일차. 퇴사하자마자 서울로부터 도망쳤다. 난 지금 남해에 있다. 오늘은 너무 신기한 일이 있었다.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면접 봤던 대학교에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근데 더 신기한 건 9년 전에 한 시상식에서 봤던 대표님이 나를 기억하고 이번에 나를 추천해준 것이었다. 어디서든 나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묵고 있는 숙소 일발 커리어발 끝장난다. 숙소 뒤에 산이 있는데 산 모양이 북극처럼 뾰족하면 문필봉이라고 부르는데 소도읍에는 무려 2개나 있다. 예전부터 문필봉이 보이는 곳에서는 학자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번에 같이 온 언니는 KBS 라디오에 출연하게 되었다. 도망왔는데 여기서 일이 잘 풀린다. 비워야 채워지나 보다. 퇴사하고 뭐해? 6일차. 늦잠 자려고 했는데 출근 시간에 눈이 떠진다. 이미 내 몸이 직장인이 되어버렸나? 근데 괜히 침대 위에서 조금 더 뒹굴거려본다. 오늘은 묵고 있는 숙소 소도읍에 강정 코치님이 계셔서 강정 검사를 해봤다. 내가 어떤 강점을 늦게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검사다. 쉽게 말해 MBTI 고급화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검사를 하면 개인 맞춤형 진단지가 나온다. 나는 1위가 책임감으로 나왔다. 작년에 출판 계약을 하면서 대표님한테 이렇게 말했다. 저는 원고 마감 못 지킬 일은 없을 거예요. 나는 이 말을 지키기 위해 퇴근하고 맨날 24시간 카페에 앉아서 작업을 했다. 내 강점을 알면 먹고 살 걱정은 훨씬 줄어드는 것 같다. 나에겐 책임감이 지금까지 나를 먹여 살린 것 같다. 강점 검사는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 혁명. 책을 사면 상위 5개 강점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쿠폰이 들어있다. 강점을 더 극대화시키면 재능이 될 수도? 퇴사하고 뭐해? 7일차. 퇴사 후 좋은 점 5가지. 지옥철을 타지 않아도 된다. 햇빛을 보는 시간이 생긴다. 은행을 편하게 갈 수 있다. 운동을 매일 할 수 있다. 핫플이라 불리는 카페도 사람 없을 때 갈 수 있다. 사실 제일 좋은 점은 24시간의 주도권을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시간을 하나의 투자 상품이라고 봤을 때 내 시간을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안정적이지만 재미는 없는.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 밖에서도 내가 해볼 수 있는 일들이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스스로를 저평가 우량주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불안정하지만 재밌는 하루하루를
하루를 보내고 있다. 다음 이야기. 퇴사한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네? 퇴사하고 뭐해? 8일차. 퇴사한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나는 좀 잘 나댄다. 회사에 다니면서도 분수에 맞지 않게 종종 나댔다. 내가 낄 자리가 아닌데 회의에 참석하고 싶다고는 하는 식이었다. 참아야지 하다가도 가끔 욕망이 툭툭 튀어나왔다. 아무튼 이번에도 퇴사하기 며칠 전에 나대고 싶은 욕망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 역할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내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며칠 후면 나는 퇴사였다. 이대로 퇴사하면 후회할 것 같았다. 그래서 여쭤봤다. 선배님, 지금 이 업무 내가 퇴사하고 해보면 안 될까요? 그렇게나 퇴사한 회사랑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해볼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오늘 회사에서 계약서가 도착했다. 요즘 나는 나대는 나를 당돌력 있다고 표현하기로 했다. 나댄다는 너무 부정적인 것 같아서. 퇴사하고 뭐해? 9일차. 너 이거 들었어? 인간을 바꾸는 방법은 3가지뿐이다. 시간을 달리 쓰는 것, 사는 곳을 바꾸는 것,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 새로운 결심을 하는 건 가장 무의미한 행위다. 일본의 경제학자 오마에 게니치가 한 말이다. 퇴사 후 남해에 있는 소도읍으로 워케이션을 떠나 사는 곳을 바꿨다. 워크와 베케이션의 합성으로 여행과 일을 함께하는 새로운 근무 형태다. 난 이곳에서 새로운 내 모습을 발견했다. 소도읍에 놀러온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다. 근데 나는 이 시간 속에서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역할과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했다. 원래 나는 ENFP다. 원래 나는 말이 많다. 원래 나는 회사에 다녔다. 하지만 새로운 곳에서 만난 새로운 사람들은 원래 나를 모른다. 갑자기 내가 가수가 되고 싶다고 해도 그들은 놀라지 않을 것이다. 과거의 내 모습이 아닌 현재의 내 마음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었다. 어허, 좋은데? 현재의 내 마음에 집중하고 싶을 때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으로 훌쩍 떠나야겠다. 다 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루를 보내야지. 퇴사하고 뭐해? 11차. 오늘은 부동산에 간다. 전세로 살던 분이 나가셔서 새로운 분과 전세 계약을 하는 날이다. 나는 초등학생 때 전단지 보는 게 취미였다. 이번 주는 마트에 뭐가 할인하려나? 근데 거기에 부동산 시세 전단지가 껴있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몇 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지켜봤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돈을 벌면 집부터 사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성인이 돼서 실제로 부동산을 매매하기까지는 많은 고민이 필요했다. 열심히 번 돈이 통장에서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너무 무서웠다. 이때 나는 이 방법을 통해 결심을 하게 됐다. 만약 이 영상을 보는 분 중에 1000만 원 정도 모았는데 이걸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이 되시는 분이 있다면 인간문예진 유튜브에 올려놓은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퇴사하고 뭐해? 11일차. 난 지금 치과에 간다. 회사 다니면서 치과 가는 게 쉽지 않아 계속 미뤄왔는데 퇴사했으니 변명거리가 없다. 신경치료도 해야 한다. 이 반짝반짝한 바닥, 새하얀 벽지, 너무 무서워. 으아, 마취했더니 느낌이 이상하다. 의사쌤이 거짓말 쳤다. 다 했어요. 좀만 참아요. 좀만 참아요. 하는데 좀만 참으라면서요. 왜 안 끝나? 집 와서 밥까지 야무지게 챙겨 먹기. 어차피 해야 할 거라면 미루지 마세요. 미룬다고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으아, 다음 주에 또 가야 돼. 퇴사하고 뭐해? 12일차. 여러분은 제주도 좋아해요? 솔직히 전 별로. 제주도 물가 너무 비싸요. 아메리카노가 6,800원, 한입거리 당근 케이크 6,000원. 근데 엄마가 한 번도 제주도를 못 가봐서 퇴사한 김에 바로 비행기를 끊었어요. 엄마랑 갈치 먹으려고 식당 찾아보는데 원래 갈치가 비싸긴 하다만 좀만 뷰 좋고 음식 사진 찍기 좋은 식당들은 2인 기준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맘만 있으면 되는 사람이라 비주얼이 투박하더라도 가격이 괜찮은 식당을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찾은 곳은 애월 갈치포구. 갈치구이 세트 2인 65,000원인데 갈치, 물회, 게장, 딱새우 나왔는데 괜찮았어요. 흑돼지도 보통 600g 기준으로 팔아서 엄마랑 저는 양이 많지 않아서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다가 찾게 된 식당이 홍돈 흑돼지 제주 한림 협지점인데 정육점처럼 직접 눈으로 보고 먹을 만큼 고기를 고를 수 있어서 400g 먹고 38,000원 나왔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투박하지만 저렴하고 맛 좋은 식당은 어디예요? 퇴사하고 뭐해? 13일차. 제주도에 왔다. 바다 앞에서 알짱거리다가 신발이 다 젖었다. 바다 앞에서 알짱거리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는 필요 없다. 내가 바다 앞에서 알짱거리는 걸 선택했다. 그러면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된다. 그런 마음이 편하다. 내가 선택한 일에 그 어떤 후회나 의심도 할 필요가 없다. 후회나 의심은 나를 과거에 머무르게 할 뿐이다. 신발이 다 젖었어? 그럼 슬리퍼 사면 되지 뭐. 그리고 아예 바다 들어가서 신나게 놀지 뭐. 찍은 사진들을 보면 참선 슬리퍼가 시선 강탈이다. 퇴사하고 뭐해? 14일차. 엄마랑 제주도에 왔다. 엄마가 내게 말했다. 혜진아, 정말 좋다. 더 예쁜 말로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 정말 좋아. 정말. 엄마의 첫 제주도. 갈치도 먹고 흑돼지도 먹고 풀빌라에서 잠도 잤다. 엄마는 광희멀 스테이. 풀빌라에 들어가자마자 연신 와 대박을 외쳤다. 개인 풀장에서 수영도 하고 반신욕도 했다. 엄마도 예쁜 거 좋아하고 멋진 거 좋아하고 여행 가는 거 좋아하는 나와 똑같은 인간이었다. 엄마가 내게 더 큰 세상을 보여줬던 것처럼 나도 엄마에게 새로운 세상을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랑 또 어디 가지?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딸 고마워 사랑하고. 퇴사하고 뭐해? 15일차. 아우 열받아. 오랜만에 화가 났다. 얼마 전에 계약한 것에 작은 실수가 있었다. 그래서 왕복 3시간 거리를 다시 가야 했다. 근데 실수를 저지른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나한테 사과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 바빴다. 회사를 다니면서 알게 된 건 연봉은 단순히 일을 잘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얼만큼의 돈을 책임질 수 있냐에 따라 연봉이 달라지는 거였다. 1000만 원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1000만 원을 벌 수 있고 1억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1억을 벌 수 있다. 이번 실수로 인해 누군가가 책임져야 했던 금액은 크지 않았다. 근데 그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고 사과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어른들이 이야기해줬던 사람은 그릇이 넓어야 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됐다. 퇴사하고 뭐해? 16일차. 회사 면접 볼 때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냐는 질문을 받았다. 나는 달리기를 한다. 달리기를 하면 생각을 비울 수 있다. 처음에는 저녁 뭐 먹지? 유튜브 뭐 보지? 이런 잡생각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 너무 힘들어서 생각을 할 수 없다. 미친듯이 달리고 나면 머리가 너무 개운하다. 인바디를 했는데 다리 근육만 평균 이상이 나와서 웃겼다. 다른 헬스 기구를 사용해보고 싶은데 헬스장에 몸짱 언니 오빠들이 많아서 부끄러워 시도를 못하고 있다. PT를 해야 하나? 여러분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퇴사하고 뭐해? 17일차. 퇴사했다. 사람이 힘들었냐고? 아니. 일이 많았냐고? 아니. 적성이 안 맞았냐고? 아니. 사람 좋고 복지도 좋았다. 자유롭게 재택도 가능했다. 야근도 없었다. 식대도 지급됐다. 휴가는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었다. 간식도 원하는 걸 마음껏 신청할 수 있었다. 간식 먹으러 회사 가는 게 즐거울 정도였다. 근데 왜 이렇게 훌륭한 회사를 그만뒀냐고? 얼마 전 유튜브에 이런 댓글이 달렸다. 사막을 걸어온 노인은 바다를 향해야 할 젊은이에게 줄 수 있는 조언이 많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좋아서 캡처했다. 29살 마음껏 바다를 향해야 하는 젊은이가 되어보려 한다. 그래서 돈은 어떻게 벌 생각이냐고? 그건 다음 시간에. 퇴사하고 뭐해? 18일차. 퇴사하고 뭐해 먹고 살 거냐고? 퇴사하고 맨날 노는 것 같지만 사실 일도 열심히 하고 있다. 우체국 가서 프로젝트 계약서도 도장 찍어 보냈다. 매일 유튜브를 올리는 것도 나의 일이다. 매일 구글이 달러로 돈을 준다. 나는 퇴사 전 3권의 책을 쓴 작가다. 작가의 기본소득 활동은 강의다. 오늘도 밤 11시까지 대학생 대상 창직 강의 준비를 했다. 나는 강의 섭외를 받으면 항상 강의를 듣는 대상자들에 대한 정보를 물어본다. 그리고 강의 자료를 그 대상에 맞게 수정한다. 내 시간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시간도 소중하다는 개념이 내 머리에 박혀있다. 그러다 보니 한 번 강의를 가면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강의 요청을 주신다. 올해 11월달 강의를 벌써 문의 주시는 분들도 있다. 퇴사하고 뭐해? 19일차. 오랜만에 명동에 놀러갔다. 근데 명동 물가 적응 안 된다. 탕후루가 5,000원? 아메리카노는 5,500원. 밥도 구경했는데 쿠키앤크림, 체리 주빌레, 말차라떼 등등 별의별 아몬드가 다 있다. 아몬드 하나로 이렇게 다양한 변주를 주는 게 너무 신기했다. 오늘 새 신발을 신고 나왔다. 봄이니까 흰색 운동화를 샀다. 나이키에서 샀는데 신발에 Just Do It이라고 적혀있는 게 마음에 들었다. 새 신발 신고 Just Do It. 퇴사하고 뭐해? 20일차. 정신 못 차린 사람이 한 명 더 있다. 퇴사날을 기다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친구가 정신 나간 소리를 한다. 나랑 발리 가자. 발리에 한국인이 지은 멋진 호텔이 있는데 거기 가고 싶어. 저기요, 저 곧 퇴사라 거지될 예정인데요? 그리고 아니 무슨 발리가 경기도도 아니고 호텔 가보고 싶다고 발리를 가자고?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누가 나 발리 공짜로 보내주면 안 되나? 여행 유튜버도 돈 받고 여행 가잖아. 그렇게 나는 영원으로 발리 한 달 살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현실 파악 전혀 못하고 말이다. 내 구독자가 4,000명인 것은 잊은 채. 어휴. 퇴사하고 뭐해? 21일차. 오늘은 제 생일이에요. 스타벅스에서 생일 쿠폰으로 제일 비싼 메뉴를 먹었어요. 제 돈 주고는 안 사 먹을 것 같았거든요. 맛은 별로. 제 최애 스타벅스 메뉴는 자바치 프라푸치노에 자바칩을 9번 추가하고 반은 통으로 반은 갈아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당 떨어질 때 먹기 최고. 오늘 5명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SNS에 생일을 숨겨놨거든요. 근데 5명이나 제 생일을 기억해줬다는 게 감동이에요. 생일 선물은 받으면 돌려줘야 하는 느낌이 있는데 그게 저한테는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살다 보면 상대의 생일을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 생일은 참 평범해요. 하지만 저는 이 평범한 하루가 참 좋아요. 퇴사하고 뭐해? 22일차. 누가나 공짜로 발리나 보내줬으면 좋겠다 고 생각하다가 친구랑 영원으로 발리 한 달 살기 프로젝트를 해보기로 했다. 우리가 필요한 금액은 2명 500만원으로 잡았다. 그리고 500만원을 광고비로 벌어보기로 했다. 하지만 구독자 10,000명도 안 되는 유튜버한테 500만원을 통 크게 줄 회사는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먼저 500만원을 주시면 발리에서 콘텐츠 만들어서 광고해드릴게요 라고 회사에 메일을 보내기로 했다. 전문적으로 보이기 위해 팀워크인이라고 팀 이름도 정했다. 그럴싸해 보이는 팀 소개 페이지도 만들었다. 우리 팀을 소개하는 인터뷰 기사도 발행했다. 발리에서 제품을 홍보하면 좋을 것 같은 회사를 정했다. 그리고 메일을 보냈다. 두근두근. 과연 답장이 올까? 온다? 안 온다? 댓글에 남겨주세요.
퇴사하고 뭐해? 23일차.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저 이 가방 4,000원 주고 샀는데 이 가방보다 좀 더 작은 사이즈 리셀가가 200배까지 뛰었대요. 이 가방 제가 뉴욕 여행 갔을 때 구독자 선물 주고 싶어서 사왔던 가방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 난리 났대요. 일단 구독 한번 눌러보세요. 행운이 다가갈지도. 트레이더조 에코백인데 트레이더조는 미국에 있는 마트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마트 로고 찍혀있는 에코백이 난리 난 셈인데 여러분 이게 왜 미국에서 유행하는 걸까요? 퇴사하고 뭐해? 24일차. 까였다. 아주 대차게 까였다. 친구랑 발리에서 공짜로 한 달 살고 싶어서 500만원 지원해달라고 회사에 메일을 보냈다가 까였다. 거절의 연속이다. 근데 거절당하고 나니 더 오기가 생겼다. 여기서 포기할 수 없지. 회사 다니면서 배운 건 실행과 수정을 반복하다 보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메일 내용과 팀 소개 페이지를 수정했다. 팀 워크인에게 500만원을 주면 어떤 이득이 있는지를 뾰족하게 담아 다시 메일을 보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거절 혹은 수락? 댓글에 남겨주세요. 퇴사하고 뭐해? 25일차. 아삼소 먹으러 왔다. 지금 시간 아침 7시 19분. 며칠 전 친구가 시간 관리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다. 그래서 나는 일을 다 미리 끝내놔서 딱히 시간 관리라고 할 만한 게 없다고 말했더니 대부분 사람들이 마감일을 닥쳐서 일을 시작하는데 너는 왜 일을 미리 하냐고 물었다. 나는 마음의 공간을 남겨두기 위해 일을 미리 시작한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마음이 끌려서 하고 싶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일정을 타이트하게 해놓으면 내가 우연과 기회를 받아들일 공간이 없다고 생각한다. 10년 넘게 이어져온 습관이다. 대학생 때도 과제가 나오면 그날 끝내는 일이 많았다. 이런 습관 덕에 24살 해외에서 선생님과 교수님에게 강의를 하는 기회도 얻게 됐다. 비행기도 공짜로 타고 숙소도 5성급으로 제공받고 식사도 항상 최고급으로 준비해주셨고 당연히 돈도 받았다. 아 그리고 여기서 팁 하나. 일을 미리 끝내도 실제로 내가 일을 보고할 때는 보통 정해진 마감 기한에 맞춰 전달한다. 미리 전달했던 적도 있는데 그랬더니 대충 한 줄 아는 사람들도 있고 일을 폭탄으로 주는 사람도 있어서. 퇴사하고 뭐해? 26일차. 난 이제 월급을 받지 않는다. 진짜 내 힘으로 모든 걸 해야 한다. 그래서 작은 도전부터 시작해보기로 했다. 친구랑 발리 여행을 준비하며 우리에게 광고를 맡길 회사를 직접 찾아보기로 했다. 원래였다면 구독자 5,000명밖에 없는데 누가 우리에게 광고를 맡기겠어? 하고 포기했을 것 같다. 부끄럽지만 친구한테 의견도 구했다. 광고회사 다니는 친구한테 물어보니 보통 회사에서 먼저 크리에이터한테 광고를 의뢰하는데 이렇게 먼저 연락을 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다고 말해줘서 용기를 갖기로 했다. 아직 구독자 5,000명밖에 없는 초보 크리에이터지만 열심히 하겠다고 기업 맞춤형 제안서도 정성껏 쓰고 우리의 진심을 어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통했는지 한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한번 미팅해볼까요? 이 메일을 받자마자 소리 질렀다. 과연 미팅 결과는 어떻게 될까? 회사 밖 삶을 응원해주시는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덕분에 늘 힘이 나요. 퇴사하고 뭐해? 27일차. 미리 알았으면 몇백만 원은 아꼈을 텐데 나만 이거 이제 알았나? 발리 한 달 살기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다. 스카이 스캐너로 예약하는데 결제창에서 자꾸만 실패했다. 혹시나 싶어 한국어의 원화로 설정되어 있던 것을 영어와 달러로 변경해 검색해봤다. 엥? 근데 왜 더 싼 거야? 예약할 수 있는 사이트도 훨씬 많이 나온다. 근데 또 다른 날짜를 검색해보니 오히려 반대다. 6월 1일부터 6월 30일 한국어의 원화로 검색했을 때 예약 가능한 사이트는 2개가 뜨고 최저가는 32,297원이다. 반대로 영어와 달러로 검색했을 때 예약 가능 사이트는 총 4개에 최저가는 336달러다. 이렇게 검색 방식에 따라 금액과 예약 가능한 사이트가 차이가 난다. 왜 그런지 아시는 분? 여러분만의 여행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퇴사하고 뭐해? 28일차. 마늘땡초 김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가방을 선물 받았는데 이게 요즘 핫한 가방이래요. 그래서 크림에서 원가보다 살짝 더 비싸게 샀다는데 저는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읽으세요? 당연히 마틴킴 아닌가? 아니래요. 마틴킴 아니고 마땡킴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우기로 했어요. 마늘땡초 김밥. 퇴사하고 뭐해? 29일차. 회사를 다녀야 할까? 아니면 회사 밖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할까?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해도 마음을 잡지 못했다. 일기장에 선택이라고 검색해봤다. 그랬더니 2019년에 친구가 나한테 고민 상담했던 내용이 적혀있었다. 친구는 마음이 끌리는 일을 선택해야 할지 현실을 고려해 일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마음이 끌리는 일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후회를 가슴에 묻고 살아갈 수 있겠어? 4년 전 일기는 2024년 나에게 힌트를 줬다. 살다 보면 삶이 흔들릴 때가 있다. 과거에 썼던 일기는 현재의 내가 오직 내 스스로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도와준다. 챗GPT에 모르는 걸 검색하면 다 알려준다. 난 일기 쓰기를 통해 인간 문해진만의 챗GPT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퇴사하고 뭐해? 30일차. 여러분이 쓴 댓글이 등장하는지 잘 봐주세요. 등장하신 분들 인스타 DM 보내주시면 제가 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단케 카페앤바라는 술집에 갔는데 남자 사장님이 진짜 너무 친절한 거예요. 로봇이 말하는 느낌이 아니라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감정이 실려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이날 기분이 진짜 좋았어요. 누군가의 다정한 말 한마디로 우리는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것 같아요. 퇴사한 저를 응원해주셔서 감사해요. 퇴사 후 작은 도전했던 거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지난 영상에서 미팅을 하게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팀워크인이 준비한 제안서 PPT 발표를 듣고 발리 여행 지원을 확정해 주셨어요. 제가 아직은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초코우유밖에 드리지 못하지만 다음에는 치킨 쏠게요. 구독! 퇴사하고 뭐해? 31일차. 퇴사한 지 한 달이 됐다. 퇴사 영상을 올리고 나서 정말 많은 악플을 받았다. 퇴사했다는 것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욕을 할 줄 몰랐다. 악플의 핵심은 딱 하나였다. 모두들 내가 퇴사 후 망하길 바라는 댓글들이었다. 모델 한혜진이 이런 말을 했다. 도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주변 사람들이다. 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왜냐면 누군가의 용기와 모험심을 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한테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누구보다 더 많은 고민을 했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흔들리며 힘들어했던 건 나다. 내가 선택한 일에 더 이상의 의심은 하지 않기로 했다. 내 자신만이 내 편이 되면 된다. 퇴사하고 뭐해? 32일차. 발리 한 달 살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비행기 끊었고 오붓에 숙소 한 개 예약했다. 이것 말고 준비한 게 없다. 또 뭘 준비해야 하나? 일단 선크림 한 4개 사면 되나? 물안경 사야 되고 비상약 챙겨가고 또 뭐 해야 되지? 우붓, 산후루, 길리, 짱구 갈까 생각 중인데 며칠 있을지도 안 정했다. 혹시 발리 가보신 분 이렇게 4개 지역 가는 거 괜찮나요? 맛집 가볼 만한 곳도 안 정했다. 뭘 준비해야 할까요? 퇴사하고 뭐해? 33일차. 내가 퇴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퇴사 전 직장인 후에 직업을 만들어놨기 때문이다. 첫 번째 내 직업은 작가다. 올해 1월 세 번째 책을 출간했다. 교재 개발도 참여한다. 중학교 교재 집필과 고등학교 교과서 방문을 했는데 이번에는 UN 특별기구 중 한 곳인 WIPO와 함께 이집트 교재 개발에 참여하기로 했다. 두 번째 내 직업은 강사다. 발명과 특허를 청소년에게 알려주는 일을 한다. 특허도 가지고 있다. 한국뿐 아니라 아르메니아, 멕시코 현지 교직원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한 적도 있다. 세 번째 내 직업은 콘텐츠 마케터다. 콘텐츠 제작 대행을 했었는데 웹 매거진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 땡나이트라고 이름도 정했다. 브랜드로 만들어보려고 한다. 나는 3가지 직업의 공통점을 크리에이티브라고 잡았다. 난 창작하는 것을 즐기는 크리에이터다. 한 가지 직업만을 가졌던 과거와 달리 여러 개 직업을 갖는 것도 이젠 자연스러운 시대이기도 하다. 혼란스러울 때도 있다. 내가 자라면서 봐왔던 잘나가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내가 느껴지는 시대의 흐름을 믿기로 했다. 퇴사하고 뭐해? 34일차. 와, 안 입은 것 같아. 룰루레몬 처음 와봤다. 처음 온 거 티낸다. 룰루레몬 마크가 뒤로 가야 하는데 반대로 입었다. 아이고 민망해라. 룰루레몬에서 발리에서 요가할 때 입으라고 레깅스를 선물 줬다. 보통은 브랜드에서 선물을 줄 때 우리 제품에는 이런 장점이 있으니 영상 만들 때 참고하라고 하는데 사실 룰루레몬은 영상을 올려달라고 하지도 않았다. 13만 8천원짜리 레깅스를 선물 주고 끝이었다. 근데 룰루레몬 입어보니 왜 그렇게 쿨하게 행동했는지 알겠다. 진짜 안 입은 것 같아서 깜짝 놀랐다. 제품에 자신감 있으니까 저렇게 쿨할 수 있구나. 결국 탑은 내돈내산. 퇴사하고 뭐해? 35일차. 여기 노래방 아니에요. 오늘은 또 왜 싸우는 거야? 퇴사 후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마주했다. 바로 층간소음. 대화를 들어보면 중고등학생 남자인 것 같은데 사춘기인가? 엄마 아빠랑 자주 싸운다. 아 근데 윗집 싸우는 소리가 우리 집에 들릴 정도면 공사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지? 경비실을 통해서 말해야 하나? 쪽지 붙이고 오는 게 좋을까? 음료라도 하나 드리면서 말을 하는 게 좋을까? 좋게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퇴사하고 뭐해? 36일차. 저 오늘 구독자 10,000명 달성할 수 있을까요? 저는 10,000명이라는 결과보다 꾸준히 노력했던 나의 시간들에게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작년에 한 기업에서 300만원 지원받고 원하는 나라를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어요. 전 뉴욕을 너무 가고 싶었어요. 사실 뉴욕은 300만원으로 택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 돈을 보태고 뉴욕을 갔다 왔어요. 근데 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유튜브를 했었더라면 여행하면서 돈도 벌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바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영상 제작을 습관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2달 동안 영상 1개를 만들 때마다 일기를 썼어요. 영상 60개를 만들었을 때 쓴 일기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떡상은 실력 50, 운 50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근데 운은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라 인내의 시간을 견뎌내는 것밖에는 제 노력의 시간, 찌질했던 시간을 고정 댓글에 공개해줄게요. 도전을 앞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삶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퇴사하고 뭐해? 37일차.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퇴사하자마자 미뤄왔던 치과부터 갔다. 근데 150만 원이 나왔다. 이젠 월급이 없기 때문에 지출 관리를 더욱 빡세게 해야 한다. 나는 2년 전부터 이것을 이용해 돈을 아끼고 있다. 33,000원짜리 케이크는 27,390원에 구매할 수 있다. 17% 할인, 약 5,000원을 아낄 수 있다. GS25 CU, 이디야 투썸, BBQ, 에스크나레스, 파리바게트 등 없는 게 없다. 중고 쿠폰 아니고 카카오톡에 파는 것과 동일한 쿠폰이다. 유효기간 연장, 주문 취소, 환불은 카톡처럼 앱에서 편하게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선물도 가능하다. 선물 받은 친구는 어플 가입 안 해도 바로 기프티콘 사용이 가능하다. 일상 카페 어플을 이용해 기프티콘을 저렴하게 구매해서 돈을 아끼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카카오톡 기프티콘 제휴회사 1위인 곳이 주식회사 즐거운인데 즐거운이 직접 앱을 만들어서 유통 과정을 줄인 것이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초코우유 다음에는 치킨 쏜다 했죠? 유튜브, 인스타, 틱톡 한 명씩 일상 카페 이용해서 치킨 쏠게요. 채널명이 인간 문예 중이에요. 인간답게 살고 싶어서 지은 건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간답게 사는 삶이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퇴사하고 뭐해? 38일차. 내돈내산 찐 추천템 첫 번째. 도마 사용할 때 내용물이 프라이팬 밖으로 떨어지죠? 이 도마는 이렇게 접혀서 그럴 일이 없어요. 조셉조셉이라는 영국 브랜드 제품이에요. 가격은 2만원대. 고등학생 때부터 성인 되면 꼭 사야지 했던 브랜드예요. 조셉조셉은 주방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한 제품을 팔아요. 두 번째. 항상 팔목에 머리끈을 끼고 다니는데 손 닦을 때 끈에 물이 묻어서 축축하고 냄새나요. 근데 이건 실리콘 재질이라 물에 묻어도 괜찮고 물놀이 할 때 머리 묶기에도 좋아요. 다이소 제품이고 6개 1,000원입니다. 단점이 있다면 제가 머리숱이 많아서 그런지 2주일에 한 번씩은 끊어지더라고요. 세 번째, 그동안 유튜브 촬영할 때마다 물건 받쳐놓고 찍었는데 이거 산 이후로 촬영하기도 편하고 밥 먹으면서 영상 보기도 너무 좋아요. 이건 지인 추천으로 구매했는데 요즘 제일 잘 샀다고 생각하는 아이템이에요. 단점은 조금 비싸요. 반디따 거치대 맥세이프형으로 주문하니까 배송비 포함해 22,900원 나왔어요. 여러분이 잘 쓰고 있는 제품도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퇴사하고 뭐해? 39일차. KBS에서 나한테 왜 메일이 왔지? 근데 하필 녹화날 나는 발리에 있다. 발명을 주제로 한 특집 프로그램에 출연해달라고 요청이 왔다. 나는 청소년들에게 발명과 특허를 알려주고 있다. 강의도 하고 심사도 하고 책도 쓴다. 내가 쓴 책을 보고 연락이 오셨다. 아쉬워라. 나는 내가 믿는 몇 가지 믿음이 있다. 그중 하나는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기대하던 일이 취소된 적도 있고 불합격한 적도 있고 원하던 성과가 나오지 않았던 적도 있는데 그때는 아쉽고 속상해도 나중에 보면 그렇게 되어야만 했던 이유들이 있었다. 결국 다 잘 되기 위한 일이었다. 퇴사하고 뭐해? 41차. 다음 주 발리로 떠난다. 3,000원을 손에 쥐고 당근하러 간다. 선글라스를 샀다. 여행 갈 때마다 항상 망가뜨리고 잃어버려서 막 살 거 샀는데 너무 큰데? 예쁜 옷이 없네. 녹시땅 바디워시 바디로션 냄새 진짜 좋아요. 레모냥. 물안경도 샀다. 책도 샀는데 물에 안 젖는다고 해서 신기해서 샀다. 좋은 문장을 발견했다. 바다는 파도가 오지 않도록 억지로 막거나 무리하지 않는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그냥 다가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요즘 내 인생에 많은 것들이 소용돌이치고 있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 더 마음에 와닿았다. 발리에서 파도를 보며 이 책을 읽으면 얼마나 설렐까? 퇴사하고 뭐해? 41일차. 발리 한 달 살기 준비 중. 여러분, 해외여행 갈 때 이건 꼭 기억하세요. 태국에서 물놀이 하다가 휴대폰 망가졌을 때도, 파리에서 몸이 아파 약을 사 먹어야 했을 때도 다행히 여행자 보험이 있어서 큰 부담을 덜었어요. 여기서 팁, 휴대폰, 노트북 등 휴대품이 걱정되시는 분은 휴대폰 손해가 보장되는지 미리 확인하고 가입하세요. 이번에 발리 가서 액티비티 뭐 할지 와그에서 찾아보다가 여행자 보험도 가능하길래 와그 통해 가입 완료했어요. 액티비티 입장권, 유심, 렌트카, 여행자 보험 등등 와그 하나면 여행 준비 끝. 여행 기간이랑 연령, 성별 입력하니 보장 내용 쫙 써서 비교해보고 5분 만에 가입 완료했어요. 한 곳에서 여행 준비를 끝내니 피는 너무 좋다. 퇴사하고 뭐해? 42일차. 유튜브가 떡상했다. 3가지 신기한 일을 경험했다. 첫 번째, 최근 5일 동안 구독자가 약 5,000명 늘었다.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하는데 약 80일이 걸렸는데 말이다. 두 번째, 14년 전 친구, 중학교 선생님, 가르쳤던 학생 등등 연락이 끊어졌던 사람들과 연결이 됐다. 세 번째, 알고리즘에 내가 자꾸 등장한다는 제보를 받는다. 어떻게 떡상했냐고 노하우를 물어본다. 유튜브에 구독자 늘리는 법, 떡상 팁 등등을 찾아보면 상세한 노하우들이 많이 나온다. 그런데 나는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빠른 성장보다는 지속 가능성을 원했다. 그래서 나는 나만의 유튜브 매뉴얼을 만들었다. 딱 3가지를 지켰는데 그중 하나가 편집을 매뉴얼화 시켰다. 자막 크기, 폰트 등등 템플릿을 통일화시켜 최소한의 시간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영상 하나하나에 많은 힘을 줘서 만들면 내가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매일매일 영상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다. 떡상 확률을 높일 수 있었고 내 영상이 알고리즘의 축복을 받아 구독자 10,000명이 됐다. 여러분이 구독을 눌러주시면 곧 2만 명이 될지도.
퇴사하고 뭐해? 43일차. 삼겹살집은 여기, 포켓집은 여기, 더스트두이 적힌 나이키 신발은 이거, 마땡킹 가방은 이거. 그중 제일 많이 물어보신 이 옷은 30년 정도 된 엄마 옷이랍니다. 제가 패션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민망하지만 지그재그나 29cm도 한 번도 안 써봤어요. 1년 전쯤 옷장 정리를 싹 했는데 남겨진 옷들은 저에게 스토리가 있는 옷들이더라고요. 파란색 셔츠는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남아있는 동전을 털기 위해 0.5유로를 주고 이탈리아에서 산 거예요. 빨간색 가디건은 구딜 스토어라는 기증을 통해서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곳에서 산 건데 브랜드가 적혀있지 않더라고요. 뉴욕에서 바른 틴트는 제가 틴트를 안 가져가서 가게에서 제일 저렴한 거 샀던 거라서 정보를 모른답니다. 혹시나 정보를 물어보셨는데 답이 없다면 정보를 알려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점 알아주세요. 정보를 몰라서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랍니다. 다음에 또 많이 물어보시는 정보들은 모아서 알려드릴게요. 퇴사하고 뭐해? 44일차. 나 29살 문혜진. 29년 만에 처음으로 일탈을 해본다. 발리 같이 가는 친구가 브라질리언 왁싱을 받는다길래 겁도 없이 나도 하겠다고 했다. 인형이 왜 있지 했는데 왜 있는지 알겠다. 처음에는 할만한데 싶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이 심화된다.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인형을 쥐어짜면서 고통을 참으면 된다. 민망하지 않냐고? 처음에는 현타가 왔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 고통이 극대화되니 아무런 생각이 안 난다. 명상하듯 왁싱을 받았다. 나는 강하다. 소리 한 번 안 질렀다. 나는 이제 뭐든 할 수 있다. 그래서 만족하냐고? 29년 전으로 돌아가 다시 태어난 기분이다. 오늘부터 한달 퇴사하고 뭐해? 45일차. 드디어 내일 떠난다. 빨리로. 근데 왜 이렇게 정신이 없지? 위탁 수험을 신청 안 해서 7kg 제한인데 괜찮겠지? 라면이나 컵밥 챙길 때 부피 많이 차지하니까 이렇게 폭에서 챙기는 거 추천. 트래블 원래 카드도 꼭 챙기기. 해외 결제 수수료가 없는 카드다. 속눈썹 펌도 완료, 머리 배식도 완료, 이심도 완료, 영어 공부 미완료. 발리 가기 전에 영어 공부하려고 마레보카랑 스펙도 결제했는데 삼성전자에서 강의하시는 영어쌤한테 영어 공부법도 배웠는데 많이 못했다. 영어 잘하고 싶으면 인풋인 듣기, 읽기보다 아웃풋인 말하기 쓰기를 늘려야 한다고 말해주셨다. 예를 들어서 I'm going to 발리 라는 문장을 배웠으면 한 번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을 가지고 여러 개 응용 문장도 만들어보고 문장 앞뒤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을지 상상하고 말하고 써봐야 한다고 말해주셨다. 퇴사하고 뭐해? 46일차. 너무 배고파. 아침 7시 45분 비행기라 새벽 4시에 집에 나와서 오후 1시가 될 때까지 물밖에 못 먹었다. 기내식을 추가 안 해서 너무 배가 고프다. 발리 직항은 너무 비싸서 쿠알라룸푸르에서 경유하는 걸로 예약했는데 2시간 대기 시간이 있어서 라운지에서 쉬기로 했다. 와그에서 전세계 라운지 당일 예약이 가능해서 말레이시아에 도착하자마자 예약했다. 1분도 안 돼서 바로 메일로 예약 정보가 날라왔다. QR코드를 보여주니 바로 입장 완료. 당연히 인천공항 라운지도 와그에서 당일 예약, 당일 사용이 가능하다. 출발 전에 이용 못했던 게 아쉬워서 여기 라운지에서 뽕 뽑았다.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하자마자 밥도 먹고 맥주도 먹고 일도 하면서 푹 쉬다가 이제 발리 가는 비행기를 탑승할 줄 알았는데 4분밖에 안 남아서 게이트 바뀐 걸 뒤늦게 알았다. 탑승 마감 4분 전 미친 듯이 달려본다. 과연 나는 무사히 발리에 도착할 수 있을까? 퇴사하고 뭐해? 47일차. 이전 이야기. 비행기 게이트가 바뀐 걸 보딩타임 4분 전에 알았다. 4분밖에 안 남아서 백팩 메고 캐리어 끌고 짐가방 들고 진짜 미친듯이 달렸다. 나는 비행기를 무사히 탑승할 수 있었을까? 저기요 고양이씨, 여기 제 침대거든요? 일하러 카페에 갔는데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네벌 기법이다. 콘텐츠 제작도 완료, 계약서 전달도 완료, 미팅 일정 조율도 완료했다. 나는 지금 발리에 있다. 발리에서 일하니 집중이 너무 잘 돼서 정말 빨리 끝냈다. 이제 요가하러 가야지. 어제 미친듯이 달렸다. 아직 게이트까지는 한참 남았지만 보딩타임은 이미 지났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게이트까지 계속 달렸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비행기는 연착이 되어 아직 출발하지 않았다. 네벌 기법.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퇴사하고 뭐해? 48일차. 혹시 여기가 천국인가요? 나는 지금 발리다. 더워서 수영이나 하러 갈까 싶어 근처에 있는 수영장에 왔다. 4,000원짜리 수영장이 이렇게 좋아도 되는 거야? 따뜻한 물도 있어 온천 온 것처럼 몸을 지졌다. 전 세계 힙한 사람들이 여기 다 모인 것 같다. 술 한 잔씩 들고 수영장에 들어가서 몸을 실룩실룩 흔든다. 입장료는 5만 루피야. 한국 돈으로 약 4,000원이다. 수영장 바로 앞에 있는 좌석들은 음식을 최소 얼마 이상 시켜야 한다. 무료로 앉을 수 있는 곳도 있으니 꼭 좌석 추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외부 음식은 반입 금지다. 물도 안 된다. 안에 사물함 같은 곳에 짐을 넣어줄 수 있지만 자물쇠가 없기 때문에 귀중품은 안 가져가는 게 좋다. 여기는 발리에 있는 크레티아 우붓이다. 수영 끝나고 먹는 라면 최고.
Hear my world. Hi, I'm Ginny. Mornings in Bali start with bird sounds. I used to set multiple alarms and barely wake up, but now my eyes open naturally. This can't be real. It's a miracle. When I woke, I didn't have time to see the sunlight, but here I'm soaking up the sunlight that I haven't seen before. Being in Bali feels like a dream. I've only seen such scenes on Insta, but now they are in front of my eyes. I've been having a lot of this thought lately. The easiest way to fulfill a dream seems to be dreaming it. If I haven't even dreamed of wanting to go to Bali, I probably wouldn't be here. Dear my world, hi, I'm Ginny. Feel like I have been scammed. Caught a cold, so I went to the pharmacy. Bought 2 pills for about 10,000 won. Then, after taking the pills, I went back to another pharmacy. But 2 pills for 3,000 won. So a review on Google Maps saying pharmacies charge foreigners more for medication. Is that happening to me too? Taking a singing bowl class at night, and it was sleep. Probably catch a cold dance. Spent on 1 hour taking deep breaths, doing slow inhale and exhale. As much air as I could inhale, I could expel before and long. Eventually, it struck me that living in this world is about giving and receiving countries act over and over again, isn't it? That's what I thought. Next story. And now midnight, urgently escaping from my accommodation. What happened to me? Dear my world, hi, I'm Ginny. It's midnight now. I'm escaping from my accommodation. What's happened to me? After showering, my friend suddenly screamed. It's been raining for a day, and now there's a mold in the room, even an ant nest. It had a rating of 4.9. Now that I found the ant nest, I couldn't stay here anymore. I packed my curry on the luggage in a hurry. I booked another accommodation urgently. Just an hour ago, I was happy. Had a dinner with a subscriber in Bali. There are people who like me, quit their job and live their lives actively. They knew what environment they need to thrive. After such a happy time, I came back to the accommodation. What's happening? Can I escape safety? Dear my world, hi, I'm Ginny. I ran away in the middle of the night. There were many bugs in hostel where I slept. I'm lucky this place seems fine. I met a Korean person in the morning, so I said hi. They were surprised by my kindness, so they bought me lunch. Today lesson, do you want a free lunch? Be kind, kindness is free. Dear my Bali, hi, I'm Ginny. I'm living in Bali for 1 month. I'm not rich, so I must work. I work in Bali, but I work online. I had a job interview today. She asked me, do you speak English well? I said no. At the moment, my pride was hurt and I got angry. Just English hurts me, I will defeat English. The first reason why I start to English narration, I want a more English skill. The second reason why I wanted to teach in English abroad. Right now, I'm really bad at English, but someday I will be good too, right? Today's lesson, everyone has a beginning. 나는 2학년 문혜진 퇴사한대 친구 바다를 여행을 좋아하는 친구 나를 보면 인사해줘 반갑게 먼저 말을 걸어줘 어른들이 자꾸 물어봐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를 물어봐 정말 힘든지 뭐냐 답이 너무 많아 먹고 싶은 게 많아서 꿈도 너무 많아 벌써 따박따박 나오는 건물주 일 안 해도 재산 많은 금수저 지금처럼 여행하는 자유인 얍얍얍 멋진 인간 문혜진 뭐가 됐든 행복하면 됐지 뭐가 됐든 함께라면 됐지 사실 내가 진짜 되고 싶은 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Dear my Bali, hi, I'm Ginny. I got to make a new friend today. He said he had never tried Korean food, so we ate Korean food together. What do you say like enjoy your meal?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told him that in Korea, people eat a lot of gimbap when going on picnic. He said he couldn't eat spicy food, but he wanted to try tteokbokki. So he dipped the chicken in tteokbokki sauce and tasted it. He said it was his first time using chopstick. He looks like a kindergartner. We had a good time. Today's lesson. 한식 먹으니까 살 것 같아. Korean food is bad.
퇴사 후 뭐해 56일차. 무계획 인간의 여행법. 첫째, 맛집을 찾지 않는다. 그냥 아무 곳에나 들어간다. 실패도 많이 한다. 하지만 실패해도 화나지 않는다. 둘째, 숙소는 현지 와서 예약한다. 한 달 동안 발리에 왔는데 도착해서 묵을 숙소만 정하고 왔다. 근데 이마저도 방에 곰팡이가 생겨 중간에 도망갔다. 셋째, 내일 뭐하지? 내일 되어야 알 수 있다. 바다에서 수영할 때도 있고 요가할 때도 있고 마사지 받을 때도 있고 그냥 끌리는 거란다. 이런 피해 여행법 제이가 보기엔 어떤가요? Here my Bali. Hi, I'm Jenny. My friend asked me, do you want to play the game? So I said yes. I played hard. It made me sweat, but I wasn't too good at the game. But it's okay. We don't play to win. We play games for fun. We became friends while playing games. So we also ate dinner together. This is first time I exercise for pleasure. Today lesson. It's okay. If you can do it, just enjoy. Dear my Bali, hi, I'm Jenny. I got a massage in front of the sea. 등짝이 훤하네. People pass by right next to me, but no one cares. If you look up, there is the sea. When I close my eyes, I can hear the wind. In Korea, if you look up, there is a tall building. Close your eyes and bang bang, I hear a car. This experience is unfamiliar. Being in nature makes my stress disappear. If you're stressed, be in nature. Today's lesson, nature is the best gift. 퇴사 후 뭐해? 59일차. 오늘 발리 스윙을 하러 갔다. 이런 예쁜 사진을 인스타에서 봤다. 하지만 현실은 익룡 한 마리가 나타났다. 너무 무서워. 인스타를 보면 모두 다 예쁘고 잘생겼다. 모두 다 부자 같다. 모두 다 행복해 보인다. 그래서 가끔은 내가 초라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나는 오늘 알았다. 인스타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스타에 속지 말자. 퇴사하고 뭐해? 60일차. 퇴사한 지 2달이 됐다. 그리고 발리에 온 지 2주가 됐다. 시간이 참 빠르다. 파도가 칠 때 서핑을 일하는 파타고니아 책 제목을 좋아한다. 죽어라 일하는 것 같은데 제자리 걸음인 것 같다고 느꼈던 적이 있다. 과거에 나는 그 원인을 내 노력 부족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핑을 하면 3가지를 깨달았다. 첫 번째, 파도가 칠 때 서핑을 해야 한다. 파도가 치지도 않는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힘을 빼는 것보다 파도가 올 때를 차분히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죄가 아닐까? 두 번째, 파도가 치는데 파도를 거스르느라 힘을 빼지 않겠다. 분명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이 있는데 그걸 따르지 않겠다고 버팅기는 것은 바보가 아닐까 싶었다. 세 번째, 앞만 봐야 한다. 서핑할 때 한눈 팔면 바로 바다로 풍덩한다. 앞만 보고 무게중심을 잡다 보면 어느새 모래사장에 도착해 있다. 파도가 칠 때 서핑을 하겠다. 파도를 거스르느라 힘을 빼지 않겠다. 보드 위에서는 앞만 보겠다. 오늘 내가 한 다짐이다. 퇴사하고 뭐해? 61일차. 아침 먹으러 가는 길 귀여운 고양이를 만났다. 너도 밥 먹는구나? 고양이가 너무 귀여워서 얼굴을 보고 싶어서 밥 먹고 있지만 살짝 떼어내보려고 했다. 와, 근데 힘 진짜 세. 이 조그만 게 절대 맘마를 포기할 수 없다는 듯이 버틴다. 그래서 결국 밥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 나는 아기 고양이처럼 집념을 가져본 적이 있었던가? 근데 내 얼굴 아기 고양이의 5배. 내 얼굴이 큰 게 아니라 고양이가 작은 거 맞죠 여러분? 퇴사하고 뭐해? 62일차. 어제 호주 할아버지를 만났다. 나는 퇴사한 지 이제 2달이 됐는데 할아버지는 은퇴한 지 20년이 됐다고 한다. 혼자 여행을 하신다고 한다. 벌써 발리를 6번이나 왔다고 한다. 부럽다. 외국에서는 눈을 마주치면 굿모닝, how are you? 라고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게 된다. 그 덕분에 새로운 사람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다. 오늘 호주 할아버지를 수영장에서 또 만났다. 친구랑 챌린지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뭐하냐고 물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춤추고 있는데 할아버지도 같이 출래요? 라고 물었다. 그렇게 탄생된 할아버지와의 댄스 영상. 퇴사하고 뭐해? 63일차. 회사를 다닐 때는 눈 뜨자마자 우당탕탕 씻고 나가느라 내 눈앞에 뭐가 있는지 쳐다볼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발리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여유가 생겼다. 밥 먹고 숙소에 들어가는 길 바나나 나무가 눈에 들어왔다. 바나나 한번 따먹어볼까? 밑에 떨어지려나? 야! 청소 도구로 바나나를 따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실패. 더 긴 막대를 찾았다. 당구채 같다. 하지만 이 역시도 실패. 근데 어이없게도 팔을 쭉 뻗으니 뭐야? 바나나에 손이 닿네? 혹시 나 원숭이? 드디어 바나나를 득템했다. 근데 맛없어.
퇴사하고 뭐해 64일차. 혹시 이런 게 금수저의 삶인가요? 첫 번째, 호텔로 차가 도착했다. 기사 아저씨가 문을 열어준다. 두 번째, 도착해서 내리니 환영한다고 꽃을 걸어준다. 세 번째, 크루즈에 탑승하니 가장 맨 앞자리에 우리만을 위한 테이블이 놓여져 있다. 네 번째, 내 뒤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곡을 신청하면 바로바로 노래를 불러주신다. 다섯 번째, 5코스 요리를 먹는다. 특별한 경험을 해보고 싶어 와그를 통해 크루즈를 예약했다. 황양을 바라보며 크루들의 환대를 받으며 배 위에서 시간을 보냈다. 노래도 한 곡 뽑아왔다. 제 노래 실력 어때요? 한때 아이돌 가수가 꿈이어서 SM 오디션도 봤었는데 마지막까지 완벽하다. 우리를 호텔로 데려다줄 픽업 차량이 와서 편안하게 도착. 이런 즉흥 여행하기에 와그마는 앱이 없는 것 같다. 오늘 하루 I'm so happy. 퇴사하고 뭐해? 65일차. 나 문혜진. 나는 지금 미쳐있다. 한식에 가계부 정리하다가 깜짝 놀라다. 왜? 돈을 너무 많이 써서. 발리에 왔는데 일주일 내내 한식 먹은 거 실화냐? 소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한식이었다. 심지어 불금이라고 삼겹살도 구워 먹었다. 이날 삼겹살, 맥주, 비빔냉면 시켰더니 4만원이 넘게 나왔다. 여기 그냥 한국 아니냐고. 비빔밥은 약 8,400원, 김치 짜글이는 약 8,000원. 발리에서 한 끼를 보통 5,000원에서 6,000원이면 괜찮게 먹을 수 있다. 물론 한국 물가에 비해서는 저렴하지만 발리 물가랑 비교했을 때 한식은 1.5배에서 약 2배 정도 비싸다. 발리에서 한식 진짜 많이 먹었는데 서울 소울 프로젝트 추천. 깔끔하게 나오고 진짜 한국에서 먹는 맛이랑 비슷하다. 전날 저녁 먹고 다음날 점심에 또 갔다. 몸이 안 좋아서 수정과도 사 먹었다. 어쩔 수 없는 나는 한국인인가 보다. 한식을 먹어야 밥을 먹은 것 같다. 한국에 있을 때는 찾지 않는 김치도 외국에 오면 찾게 되고 뜨거운 국물로 캬 하고 온몸에 지지고 싶다. 여러분은 한식 없이 살 수 있나요? 퇴사하고 뭐해 66일차. 발리에서 만난 친구들에게 한국의 믹스커피를 맛보여줬다. 믹스커피 처음 먹어본 발리 친구들의 반응은? mantul. 친구의 이름은 필립이다. 커피를 한 입 먹고 만툰 이러길래 무슨 말인지 싶어 물어보니 최고라는 인도네시아 말이라고 한다. 이번에 성수동이 오픈한 카페에서 나온 믹스커피인 뉴믹스 커피를 발리에 가져갔다. 뉴믹스 커피는 오리지널 녹차 맛, 볶음살 맛, 김밥 맛이 있다. 한국 전통의 맛이라 외국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면 좋을 것 같았다. 마트에서 얼음도 사고 물도 샀다. 종이컵과 포트기는 한국에서 가져왔다. 바다 앞에 앉아 코리안 스타일 커피 프리 라고 박스에 적고 카페를 오픈했다. 바다를 놀러온 사람들에게 시원한 믹스커피를 무료로 나눠줬다. 뉴믹스 커피 덕분에 발리에 인싸가 되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친구의 이름은 이한이다. 뉴믹스 커피를 맛보여주니 어디선가 주섬주섬 커피를 가져온다. 내가 코리안 스타일 커피를 맛보여줬으니 자신도 인도네시아 스타일 커피를 맛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뉴믹스 커피 하나로 친구가 되고 새로운 인도네시아 말도 알게 되고 서로의 문화를 교류할 수 있어 행복했다. 퇴사하고 뭐해 67일차. 나는 지금 발리에서 일한다. 발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기업에 제안해서 일감을 가지고 왔다. 그러다 보니 마감도 있고 담당자들과 커뮤니케이션도 해야 해서 매일 카페로 출근한다. 그리고 난 후 발리를 즐긴다. 발리에 온 지 벌써 3주가 되었다. 워케이션, 일과 여행을 같이 하는 새로운 근무 형태를 시도 중이다. 한국에서처럼 똑같이 스트레스도 받고 야근도 한다. 그래도 일할 맛이 나는 이유는 꽉 막힌 사무실이 아니라 자연 안에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한층 더 여유로워졌다. 한국에 있을 때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근데 발리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석양 보고 하늘 보고 별 보고 수영하면 금방 해소된다. 하지만 곧 한국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살짝 걱정된다. 한국 가면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하지? 여러분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하시나요? 퇴사하고 뭐해 68일차. 발리 물가 바로 공개합니다. 바다 앞 식당 스파게티 약 6,000원, 김치 짜글이 약 8,000원, 호텔 안 레스토랑 치킨꼬치 약 7,000원. 보통 발리에서 7,000원 안쪽이면 괜찮은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다. 큰 로컬 식당은 3,000원 정도면 먹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배탈 날까봐 시도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음식 가격이 싸다 보니 항상 음료를 같이 시켜 먹게 돼서 보통 한 끼에 10,000원은 생각해야 했다. 동네 빨래방에 빨래를 맡기니 3kg에 3,000원. 차보다 오토바이가 빨라서 보통 오토바이를 타는데 1,000원 미만이 대부분이다. 숙소는 한 박에 5만원 정도면 수영장, 조식, 에어컨이 포함된 숙소를 구할 수 있다. 오늘은 음식당, 촬영지로 유명한 길리로 향한다. 새벽 5시 반 강제 미라클 모닝을 했다. 배 타고 들어가야 한다. 근데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다. 아주 강하게 흔들거린다. 월계약을 붙였는데도 힘들었다. 하지만 새파란 바다를 보고 참을 수 없어 오자마자 스노클링을 했다. 길리는 자동차 오토바이가 없다. 이동하기 위해서는 말이나 자전거를 타야 한다. 숙소 바로 앞 바다만 가도 물고기를 볼 수 있다. 진짜 동화 속 세상에 온 것 같다.
퇴사 후보의 69일차. 나 29살 문혜진, 물속에서 독서 중이다. 여러분 짱 신기하죠? 이 책은 물에 젖지 않는 책이에요. 괜히 휴양지 갈 때 책 한 권 챙겨가고 싶지 않나요? 나만 그런가? 선베드에 앉아서 선글라스 끼고 책 읽고 싶은 로망이 몽글몽글 생겨나서 발리에 책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수영장이나 바다 바로 앞에 읽으면 책이 물에 젖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물에 젖지 않는 책을 구매해봤어요. 실험정신으로 그냥 바다에 빠뜨려봤는데 와 진짜 안 젖어요. 워터프루프 북이라고 검색하면 다양한 책들이 나오니 휴양지 갈 때 한 권씩 챙겨가세요. 오늘 읽은 페이지에서 좋았던 문장 하나 소개할게요. 바다는 우리에게 자유를 미루지 말라고 한다. 인생을 제대로 산다는 건 쓸데없는 걱정으로 나 자신을 가두지 않는 것이다. 퇴사하고 뭐해? 71차. 나 29살 문혜진. 클럽에 처음 가본다. 심지어 발리 비치클럽. 친구한테 클럽춤도 배웠다. 브라질리언 왁싱에 이어 두 번째 일타를 시도해본다. 대학생 때도 꽈탑하는 범생이었다. 첫 번째, 전날 팩도했다. 팬더가 됐다. 얼굴에 촥 밀착된다. 두 번째, 리얼베리어 아쿠아 수딩크림을 바른다. 쿨링감과 수분감이 있어서 더운 여름에 바르기 최고다. 발리 날씨가 더워서 메이크업하면 금방 무너지기 때문에 피부 온도 낮추는 건 필수다. 세 번째, 세라 수분 장벽 선크림을 바른다. 한국에서 가지고 온 선크림은 하얗게 떠서 가오나시 같다. 하지만 이건 수분 에센스 65%가 함유되어 아주 촉촉하게 들뜸 현상 없이 발린다. 눈 시림도 없다. 화장 잘 먹는 편안한 선크림으로 추천한다. 피부 장벽 크림 핵심 성분 오메가 세라마이드가 들어있어 피부 장벽 케어까지 가능하다. 이제 한번 발리 클럽을 즐겨볼까? 퇴사하고 뭐해? 71일차. 이런 게 바로 국뽕인가? 내가 있는 곳은 발리에서 배 타고 들어가야 하는 길리라는 작은 섬이다. 자동차는 오토바이도 없다. 자전거나 말을 타고 다녀야 하는 곳이다. 이런 작은 섬에서 BTS 팬을 만났다. 핑크핑크한 예쁜 카페에 갔는데 표시 위에 방탄소년단이라고 적혀 있었다. 알고 봤더니 카페 직원들이 BTS의 엄청난 팬이었다. BTS라는 단어가 등장하자마자 눈빛이 변했다. 살면서 그렇게 초롱초롱한 눈빛 처음 봤다. 맨날 틱톡으로 BTS의 영상을 본다고 한다. 너무 고마워서 숙소 가서 한국에서 가져온 커피, 화장품, 먹을 것을 주섬주섬 챙겨 선물로 줬다. 너무 고마워한다. 내친 김에 방탄소년단 런칭도 함께 떴다. 퇴사하고 뭐해? 72일차. 발리를 인스타에 검색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 사진. 이 사진의 현실을 알려드립니다. 놀라지 마세요. 인스타 감성과는 거리가 먼 나는 발리까지 왔으니 나도 인스타 감성 사진 한번 찍어보자 하고 램프양 사원으로 향했다. 근데 이거 맞아? 사진 찍기 위해 3시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티켓을 사면 번호표를 나눠주는데 그 번호표가 사진 찍는 순서다. 급한대 같은 곳에 전 세계인들이 기다리고 있다. 자기 번호를 부르면 앞으로 나가면 된다. 카메라맨한테 카메라를 주면 이런 사진을 찍어준다. 그렇게 탄생된 사진. 인스타 감성 챙기기 어렵네. 여러분은 3시간 기다려서 사진 찍는다 안 찍는다? 저는 2번은 못할 것 같아요.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새벽에 출발하면 3시간까지는 안 기다릴 수도. 퇴사하고 뭐해? 73일차. 숙소 앞 바다에서 거북이를 볼 수 있다고 하길래 바다로 들어갔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거북이는 보이지 않았다. 근데 근처에 있던 한 남자 동생이 자기가 거북이를 찾아주겠다고 했다. 자기를 따라오라고 한다. 그래서 같이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거북이는 보이지 않았고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다시 돌아가자고 했더니 조금만 더 찾아보자고 한다. 자신의 오리발도 나한테 양보해줬다. 결국 나는 좀 더 힘을 내서 거북이를 찾기 시작했다. 그 순간 거북이를 만났다. 거북이를 만져보라고 해서 살짝 등딱지도 터치해봤다. 너무 신기해. 내가 거북이랑 같이 수영을 하다니. 거북이 찾아준 터틀가이 고마워. 퇴사하고 뭐해? 74일차. 여행하다 보면 좋은 일만 생기지는 않는다. 발리한탄 얘기를 하면서 아파서 방 안에 꼼짝 못하기도 하고 옷을 잃어버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지킨 덕분에 좋은 추억으로 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궁금하면 구독. 첫 번째, 마지막 날 숙소는 좋은 곳으로. 물론 금전적 여유가 된다면. 그동안 나는 발리에서 평균 1박에 5만원 내외의 숙소에서 묵었지만 마지막 날은 5성급 호텔로 왔다. 뽀송한 친구, 친절한 헌대로 안 좋았던 기억이 싹 사라졌다. 두 번째, 택시 픽업 신청하기. 공항에서 내리면 택시 호갱도 많고 비행 너무 난 직후여서 몸이 엄청 피곤하다. 택시 픽업을 신청하면 공항 앞에 기사님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숙소에 갈 수 있다. 발리를 떠날 때는 새벽 5시에 숙소에서 나가야 했다. 택시가 안 잡히면 큰일이라 예약했는데 시간 맞춰서 기사님이 숙소 앞에서 대기하고 계셨다. 택시 픽업 서비스는 와그에서 일본, 베트남, 대만, 태국, 하와이, 싱가포르, 영국, 독일 등 웬만한 나라는 모두 가능하다. 왕복 편도 모두 가능하다. 나는 발리한탄 살기를 마무리하고 땡땡땡으로 떠난다. 한번 맞춰보세요.
퇴사 후 뭐해? 75일차. 발리 한 달 살기를 끝내고 필리핀으로 왔다. 마닐라 와서 충격받은 건 4가지. 첫 번째, 뭐지? 비둘기 먹이 주는 거? 쇼핑몰 간판에 적혀있어서 가봤더니 진짜다. 난 비둘기 싫어. 두 번째, 여기 고양이들은 다 멍 때리고 있다. 혹시 너네도 더워? 세 번째, 택시 타면 택시 안에 이런 선풍기가 있는데 왜 있는 걸까? 에어컨으로 부족해서 그런가? 이유 아시는 분? 네 번째, 물가 실화야? 이 스테이크 얼마냐면요. 맞춰보세요. 퇴사하고 뭐해? 76일차. 필리핀 물가 얼마나 쌀까? 에어비앤비 1박에 10만원, 스테이크 12,000원, 스파게티 4,000원, 샤브샤브 무한리필 뷔페 23,000원, 아이스크림 4,000원. 뭐지? 필리핀 물가 싸다고 했는데 찐 현지인 식당 빼고는 한국이랑 비슷하다. 제일 충격적인 건 이 김밥이다. 한식이 너무 먹고 싶어서 배달로 김밥 한 줄 시켰는데 배달비 포함해서 얼마냐면요. 맞춰보세요. 퇴사하고 뭐해? 77일차. 한식은 마닐라에 있다. 한식이 너무 먹고 싶어서 김밥을 사 먹었다. 김밥 7,200원에 배달비 1,500원. 그리고 수수료 하니까 만원 나온다. 말도 안 되게 비싸지만 한식 먹으니 살 것 같다.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처럼 필리핀에는 그랩이 있다. 택시도 그랩으로 잡을 수 있고 배달도 그랩으로 시킬 수 있다. 쇼핑도 했다. 반바지 2,000원, 티셔츠 5,000원, 선글라스 만원. 동남아 오면 마사지는 빠질 수 없다. 필리핀에서는 5성급 호텔 마사지를 5만원에 받을 수 있다. 블로그 리뷰도 없고 한국인한테 안 알려져 있지만 M호텔 안에 있는 온센 스파 추천. 몇 년 전에도 갔었는데 좋아서 이번에도 왔다. 1시간에 5만원인데 수영장, 사우나, 찜질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마사지 받기 전이나 받은 후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당연히 마사지도 너무 좋았다. 다음 이야기. 이거 한국에서 팔면 대박날 것 같은데? 궁금하면 구독! 퇴사하고 뭐해? 78일차. 혹시 카페 사장님이나 카페 창업 생각 중이신 분 있나요? 카페 메뉴 아이디어 드릴게요. 해외 나가면 사업 아이템이 떠오르는데 이번에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빅보즈 카페에서 이 메뉴 보자마자 벤치마킹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비록 카페 사장이 아니라서 못하지만 카페 사장님들 이 메뉴 나오면 알려주세요. 들어갈게요. 메뉴 이름이 캠프파이어 모식이었던 것 같은데 이름이 신기해서 시켜봤어요. 커피 위에 마시멜로우를 블루 녹인 것 같아요. 딱 3입 정도가 진짜 와 미친듯이 맛있다여서 플랫 화이트 사이즈 정도로 팔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이렇게 사업 아이디어 알려드리는 거 어때요? 제가 해외여행하면서 생각했던 것들도 공유해볼까요? 구독! 발리에서 먹은 이것도 한국에서 팔면 대박날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요. 퇴사하고 뭐해? 79일차. 필리핀 마닐라 4박 5일 여행 경비 얼마나 들까? 숙소 한 박에 5만원에서 10만원이면 수영장 있는 괜찮은 곳들 구할 수 있다. 비행기 싸게 구하면 15만원 안쪽으로 가는 식사 한 끼에 만원, 현지 식당은 5천원 정도. 교통 5분 걷기도 힘들 정도로 너무 더워서 다 택시 탔다. 하루 택시비 약 2만원. 필리핀 마닐라 4박 5일 여행 친구랑 간다면 저렴하게는 50만원대에도 가는. 쇼핑몰이 진짜 많아서 쇼핑 호카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만 추천. TBT 할 건 없다. 발리 한 달 마닐라 4박 5일 여행을 끝내고 한국으로 간다. 한국 가서 제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뭐게요? 근데 망했다. 나 집에 갈 수 있을까? 퇴사하고 뭐해? 80일차. 저 드디어 한국에 왔습니다. 이 맛이 그리웠다. 여러분 근데요 비행기 연착된 거 있죠? 그래서 새벽 12시 넘어서 공항에 도착했어요. 이미 지하철은 다 끊겼답니다. 이럴 때 집에 가는 방법 3가지. 새벽 공항버스로 최대한 집 근처까지 간다. 새벽 공항버스는 운행하는 곳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집 근처까지 가서 택시나 새벽버스 타고 집에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새벽 공항버스는 네이버 지도에 검색되는 것보다 훨씬 많으니 꼭 공항에서 다시 확인해보세요. 두 번째, 캡슐 호텔 다라큐에서 잔다. 인천공항 안에 있어요. 네이버에 다라큐를 검색하면 예약할 수 있어요. 가격은 싱글, 더블, 샤워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7만원 내외입니다. 미리 예약하는 걸 추천. 세 번째, 24시간 카페에서 기다린다. 인천공항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식당 클릭, 일반 지역 클릭하면 24시간 영업하는 곳을 찾을 수 있어요. 과연 저는 몇 번으로 집에 왔을까요? 퇴사하고 뭐해? 81일차. 사실 이거 제가 쓰려고 산 건데 그냥 여러분 드릴게요. 제가 발리 한 달, 마닐라 5일 있다가 한국에 왔는데요. 쇼핑한 거 보여드릴게요. 발리 마닐라 여행 경비 추천 지역 등등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Q&A 영상으로 정보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티게투더문 가방이에요. 낙하산 원단으로 만든 가방인데 엄청 가벼워요. 가격은 약 3만원. 그리고 여기서 에코백도 샀어요. 여러분 드릴게요. 두 번째, 길거리에서 예뻐서 충동 구매한 가방이에요. 이것도 그냥. 여러분 드릴게요. 세 번째, 바다 여행 가실 때 슬리퍼는 꼭 발등에 쿠션 없는 걸로 가져가세요. 한국에서
가져간 슬리퍼는 안에 쿠션이 있어서 물에 젖으면 잘 마르지도 않고 냄새나서 5만원 주고 새로 샀어요. 네 번째, 모자 2개는 햇빛 피하기 위해 샀어요. 가격은 각각 약 만원. 다섯 번째, 바지 4,000원, 티셔츠 50% 세일해서 약 5,000원, 선글라스 만원. 쇼핑 끝! 여행에서 돌아오니까 발리에서 받았던 좋은 에너지를 나누고 싶더라고요. 댓글 남겨주신 총 2분에게 선물로 드릴게요. 댓글 남겨주실 때 이 가방은 1번, 이 가방은 2번이라고 남겨주세요. 퇴사하고 뭐해? 82일차. 여러분 저 어디 왔게요? 다리를 있는 힘껏 쭉쭉 늘려주시는 이곳은 온몸이 쑤신다. 공항에서 공항버스랑 택시 타고 집에 도착하긴 했는데 누가 때린 것도 아닌데 몸이 부서질 것처럼 온몸이 아파요. 비행기에서도 불편하게 자고 비행기가 연착돼서 공항에서 계속 대기하다 보니까 몸이 무리했나봐요. 그래서 마사지 예약했어요. 몸이 아팠기 때문에 오일 마사지보다는 통증 관리해주는 마사지가 좋을 것 같아서 이걸로 해야 다리를 쭉쭉 늘려주십니다. 이번에 와그로 예약했는데요. 와그에서는 타임 이벤트, 할인 쿠폰 등도 있어서 다른 플랫폼에서 예약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예약했어요. 내 주변에 있는 마사지 샵이 궁금할 때는 와그 어플 열고 위치 클릭하면 내 주변에 있는 마사지 샵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근처 샵들이 많이 뜨는데요. 역시 강남인가? 마사지 받으니까 이제 조금 살 것 같아요. 혹시 마사지 외에도 여행 여도 푸는 여러분만의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퇴사하고 뭐해? 83일차. 제게는 남들한테 말하지 않은 습관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버리기병. 저는 꼭 해외를 갔다 오면 물건을 버려요. 여행을 갔다 오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생겨서 옛날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눈에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인생에 꼭 남겨야 할 것들만 남깁니다. 속옷을 무게로 팔 수 있는 곳들이 많아요. 판다에이, 리클 등등. 당근에 판매하면 더 비싸게 팔 수 있지만 저는 성격이 급해서 판매되기까지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게 싫더라고요. 옛날에는 책꽂이에 책이 많이 꽂아져 있으면 나 책 읽는 여자야 하는 뽕에 취해 책을 안 버렸는데요. 시기마다 나한테 맞는 책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읽는 책들을 제외하고는 알라딘 중고서점에 판매합니다. 책 추천도 한번 해볼까요? 퇴사하고 뭐해? 84일차. 이게 다 공짜라고? 복고 컨셉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이에요. 아빠 양복 같은 옷도 있고 진짜 촌스러운 옷도 있고 마음대로 골라서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포토존도 많고 모자, 안경, 선글라스, 소품도 많아요. 옷은 매일 세탁한다고 합니다. 근데 왜 사람이 없지? 연휴에 갔는데도 불편함 없이 사진 찍고 놀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구독 한번 꼭. 요즘 친구 한번 만나면 몇만 원은 그냥 나가잖아요. 특히 저는 퇴사해서 돈이 없습니다. 노들섬 안에 있어서 여기 갔다가 한강 보면서 라면 하나 먹어주면 아주 굿. 아모레 퍼시픽에서 하는 유행 화장 전시예요. 화장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전시 기간은 6월 16일까지. 지도에 노들섬, 노들라운지 찍고 가면 됩니다. 참고로 남자 소품들은 별로 없어서 여자친구들끼리 가는 걸 추천해요. 이 영상을 함께 가고 싶은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퇴사하고 뭐해? 85일차. 오늘 큰 결심했어요. 저 1시간에 11만원짜리 심리상담 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엄청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최근에 체한 것처럼 속이 안 좋았어요. 맨 처음에는 뭐 잘못 먹은 줄 알고 소화제를 먹었는데 답답함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속병 나서 그런 거였더라고요. 저는 제가 참는 게 편해서 참고 살아왔는데 몸이 먼저 반응하네요. 병도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 확률이 높잖아요. 하지만 그냥 두면 나중에 완치 확률도 낮아지고 병원비도 더 많이 드니까 저도 더 힘들어지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담받고 오는 길에 한강다리에서 울고 있는 한 여성분을 봤어요. 경찰관님은 그 여성분을 감싸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안 좋았어요. 여러분은 요즘 잘 지내시죠? 퇴사하고 뭐해? 86일차. 오늘은 댓글 읽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리의 좋은 기운을 담아 발리에서 사온 가방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그니깐요. 매일매일 올리는 이 성실함 알고리즘이 알아줄 때가 됐는데 일단 구독 한번 부탁해요. 퇴사했지만 백수는 아니에요.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새로운 계약도 했어요. 이 댓글 보고 귀여우시다 생각했어요. 아내와 크루즈 여행하고 있다는 소식 기다릴게요. 응? 할 말이 없네. 함께 발리 여행 즐겨주셔서 감사해요. 발리에서 가져온 티켓 투 더 문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모아놓은 게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왜냐면요. 퇴사하고 뭐해? 87일차. 진짜 짱이야. 이거 손 정리해놓은 것 봐.
와요 진짜? 숙소에 딱 들어왔는데 와 이거 진짜 화장품 리얼 맞춘 거 보이세요? 충전기 선은 말아서 정리해 놔주셨어요. 이 숙소는 발리 옆에 있는 작은 섬 길리에 있어요. 길리는 마을 전체를 다 돌아도 걸어서 20분밖에 안 걸리는 작은 섬이에요. 근데 이곳에서 진짜 프로를 만났어요. 클리닝 서비스를 이렇게 완벽하게 해주시다니. 원래 침대 위에 널브러져 있었거든요. 셀라호텔, 시그니엘, JW 메리어트 등등 5성급 호텔에서 몇 번 잡았는데 그곳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최고 수준의 클리닝 서비스였어요. 저는 이날 진짜 충격 먹었어요. 평범한 사람도 최고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갖게 되었어요. 한국에 돌아온 저는 곧 학부모님들에게 발명과 진로를 주제로 강연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그동안 했던 강연의 최고를 뛰어넘는 강연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저는 열심히 강연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퇴사 후 뭐해? 88일차. 오늘 진짜 짜증났어요. 010으로 전화와서 받았는데 되게 차분한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는 사람이거나 일 관련 전화인 것 같아서 집중해서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보통 스팸이나 광고 전화는 말도 빠르고 전화 받자마자 네 고객님 땡땡땡에서 전화드렸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바로 느낌이 오는데 뭔가 좀 느낌이 달랐어요. 근데 혹시 후인하세요? 묻는 거예요. 안 한다고 하니까 또 침착한 목소리로 혹시 주식은요? 진짜 차분하고 느리게 말하니까 이거 속는 사람 있겠는데 싶더라고요. 최근 코인 투자 권유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작년에는 경찰서에서 전화 왔었는데 실제로 경찰서에서 전화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보이스피싱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단 전화 끊고 다시 전화 걸어서 확인했더니 피싱이었어요. 문자도 처음에는 스팸 처리했는데 이젠 너무 많아서 포기했어요. 진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퇴사 후 뭐해? 89일차 까! 뉴욕에서 가방과 지갑이 선물로 날라왔어요. 지금 지갑 이거 쓰거든요? 공짜로 받은 카드 지갑인데 솔직히 이거 너무 잘 쓰고 있어서 굳이 지갑이 하나 더 필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도시 뉴욕의 브랜드 테디 블레이크 제품이라 갖고 싶기도 하고 사실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지갑은 여러분 선물로 드릴게요. 세일하는데 25만원 정도 하네요. 정가는 76만원. 이탈리아 고급 가죽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작년에 뉴욕에 갔다 와서 눈치 보지 않고 도전할 용기를 얻었는데요. 용기를 선물로 드릴게요. 제가 발리에 있을 때 갑자기 영어에 꽂혀서 초딩 영어로 나레이션을 한 적이 있어요. 조회수도 폭망하고 다들 한국말로 돌아오라고 해서 다시 한국말로 돌아오긴 했는데 그때 영어로 나레이션하고 4일 만에 뉴욕에 있는 브랜드에서 선물 주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진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영어 공부하고 있어요. 지갑 받고 싶은 분은 이 지갑이 어떤 도시의 브랜드 지갑인지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당첨자 발표할게요. 구독 꾹! 퇴사하고 뭐해? 91차. 오늘은 학부모 강연하러 갑니다. 직장인 후의 직업을 미리 만들어놨어요. 그중 하나가 강연가입니다. 지금까지 강연을 100번 이상은 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스터디룸 빌려서 직접 사람을 모집해서 강연했고 나중에는 직접 기관에 찾아가서 강연하고 싶다고 어필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맨땅에 헤딩하듯이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너무 하고 싶으니까 거절당할까봐 두려운 마음, 쪽팔림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두려운 마음이 들면 스스로한테 한 번 더 물어봐요. 너 이거 진짜 하고 싶은 거 맞아? 배달의 민족도 처음에는 전단지를 주어서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것부터 시작했대요. 전단지 줍는 게 쪽팔리다고 멈췄다면 저는 아직도 전화로 배달을 시켜야 했겠죠? 발명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기관에서 책도 준비해주신 덕분에 선물도 드릴 수 있었고요. 한 학부모님께서 자녀 교육에 대해 고민이 많았는데 많은 힌트를 얻고 간다고 말해주셔서 굉장히 뿌듯했어요. 퇴사하고 뭐해? 91일차. 차 태워주기 싫은 사람 베스트 5. 5위. 기름값 공짜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행 가면 톨게이트비 기름값 5만원 이상은 쉽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처음 온 친구들은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4위. 차 단점 말하는 사람. 돈 있으면 좋은 차 샀겠죠. 본인이 차 사줄 거 아니면 그냥 조용히 해주세요. 3위. 운전 혼수 두는 사람. 남자인 친구를 한번 태워준 적이 있었는데 차 타고 가는 내내 열받았어요. 너 내려 하고 싶었답니다. 그 뒤로 절대 안 태워줍니다. 2위. 쓰레기 두고 내리는 사람.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가 각자 집 앞에 내려줬는데 커피 먹은 걸 다 두고 내렸더라고요. 그 순간 정이 뚝 떨어졌어요. 전체적으로 차를 정리해야 할 때는 쓰레기 두고 가도 된다고 말하는데 기본적으로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치웁시다. 1위. 고마움 모르는 사람. 당연하게 데리러 오라고 하면 진짜 본인은 편하겠지만 운전하는 사람은 2배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여행할 때도 너무 쉽게 혜진이 차 있으니까 갔다 오자 라고 말하는데 운전도 노동이야 얘들아. 초반에 친구들의 차 태워줬을 때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친구들 중에 처음으로 차를 샀기 때문에 친구들이 몰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퇴사하고 뭐해 92일차. 퇴사하고 싶지만 불안하고 막막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퇴사한 나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다. 오직 있는 건 아이디어뿐이다. 아이디어가 떠오르자마자 동시에 평소에 좋아하던 브랜드가 생각났다. 이 브랜드라면 나의 아이디어를 현실화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구독자 10,000명인 유튜버랑 콜라보를 할 것 같지는 않았다. 회사 홈페이지를 보니 성심당, 조선호텔 등등 유명한 곳이랑 콜라보를 했다. 오직 내게 있는 건 진심뿐이다. 구구절절 이메일을 보냈다. 내가 왜 이 브랜드를 좋아했고 어떤 아이디어가 있고 함께하면 어떤 시너지가 날 수 있는지 등등. 6월 17일 월요일 바로 오늘 메일을 보냈다. 두근두근 과연 답장이 올까? 온다? 안 온다?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독으로 도전에 용기를 주세요. 퇴사하고 뭐해 93일차. 저 진짜 반성합니다. 혹시 동방신기를 아시나요? 그때 그 시절 저만의 엑소이자 BTS이자 투어스였는데 어쨌든 이번에 김준수 콘서트가 영화로 나왔다고 해서 보러 갔어요. 당근으로 팝콘, 기프티콘 사서 절반 가격에 먹어줬고요.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돈 벌어놨을걸요? 심지어 지금 계란 2알 22,000원에 파는 시그니엘에 살고 있어요. 마지막 무대에서 체리모자 쓰고 춤추면서 노래 불러주는데 사람들이 앵콜을 외치니까 그걸 몸이 부서져라 6번까지 해주는 거예요. 와 진짜 직장인으로 따지자면 퇴근 시간 됐는데 친한 동료가 이것만 잠깐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걸 6번이나 해준 그런 느낌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김준수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제가 퇴사하고 놀면 되겠습니까? 반성합니다. 다음 이야기. 뭐야 아이돌이 왔다고? 퇴사하고 뭐해 94일차. 뭐야 저 연예인 체험했어요. 수십 개의 카메라 사이를 뚫고 지나가는데 연예인이란 이런 기분일까 싶었네요. 성수동 갔는데 경찰도 있고 대포 카메라도 있고 엄청 많네요. 아이돌이 왔다는데 할미는 지나가겠습니다. 친구들이랑 팝업 스토어 다녀왔어요. 주섬주섬 뭘 엄청 주네요. 새우깡 팝업 갔는데 과자 음료수 엄청 주고 록시땅도 갔는데 결국 향수도 샀습니다. 아 어제 분명히 김준수 사쿠란보 보고 열심히 살기로 결심했는데 열심히 놀아버렸군요. 내일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진짜로. 다음을 위해서 퇴사하고 뭐해 95일차. 저랑 데이트할래요? 유튜브에 멤버십 기능이 있길래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한 분이 가입해 주신 거예요. 한 번도 홍보한 적이 없는데 덕분에 운동 끝나고 놀이터에 앉아서 메로나 사 먹었어요. 승준님 감사해요. 아무튼 이걸 보는데 저도 여러분 아이스크림 사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곧 퇴사 100일이기도 하니까 겸사겸사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이야기 나눌래요? 이번 주 일요일 1시에 베스킨라빈스에서 만나요. 인스타 DM으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베스킨라빈스 맛 보내주세요. 오늘 밤 11시까지 함께 아이스크림 먹을 멤버는 내일 알려드릴게요. 밀도 있게 대화하고 싶어서 최대 5명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설마 아무도 신청 안 하면 어떡하지? 그럼 혼자 먹을게요. 구독. 퇴사하고 뭐해 96일차. 퇴사한 사람의 진짜 일상을 보여드립니다. 오전 10시 지하철을 탑니다. 지옥철이 아니라서 너무 좋아. 오전 11시 곧 구독자들과 퇴사 100일 파티를 하는데요. 선물을 주고 싶어서 기존에 알고 있던 몇 개의 회사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감사하게도 선물을 챙겨주실 수 있다고 한 곳이 있어 직접 받으러 갔습니다. 당장 이번 주 일요일이라 퇴로 받을 수가 없어서요. 오후 12시 점심 약속 전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 카페에 와서 챙겨주신 선물을 뜯어보면서 땀을 식혔습니다. 오후 1시 기획자분과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키즈카페 아니고 식당 맞습니다. 저에게 영감이 된 공간이라 내일 따로 소개해볼게요. 오후 2시 새로 들어온 일 계약서를 보내야 해서 프린트하고 동사무소 갔다가 우체국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진짜 너무 더워요. 오후 3시 편집하러 카페에 왔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정리했습니다. 근데 이 카페 특이하네요. 밖에는 좀 무서운데 안에는 완전 다른 느낌이에요. 이제 혼자서 인사이드 아웃 보러 가려고요. 여러분은 오늘 저녁에 뭐 하세요? 가기 전에 구독 그럼 진짜 안녕. 퇴사하고 뭐해 97일차. 여기가 어딜까요? 애기 키우는 집, 유치원? 여기 꼭 한번 가보세요. 여기 식당이에요. 어제 기획자이자 요가 크리에이터인 친구와 함께 밥을 먹었어요. 문 앞에 이렇게 적혀있는 거예요. 부엌 내부는 어린이와 함께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는데 들어가자마자 알았어요. 아이의 흔적이 보이는 책, 그림, 색연필 등등 이곳저곳에 놓여져 있었어요. 아이가 놀 수 있는 테이블도 따로 마련되어 있었고요. 아마도 사장님의 아이가 아닐까 싶었네요. 직장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어려움, 노키즈존,
등 등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이곳을 보면서 이런 방식으로 함께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왕원역에 위치한 풀입니다. 굉장히 핫한 동네죠. 근데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지키면서 매장을 운영하는 모습에도 큰 영감을 받았어요. 가끔 서울이 답답해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곳에서 맛있는 밥 한 끼 꼭꼭 씹어 먹고 싶어요. 뭔가 마음이 속 편해지는 식당이었어요. 혹시 여러분이 좋아하는 식당 있나요? 저도 여러분이 알려주신 곳 가보고 싶다. 퇴사하고 뭐해? 98일차 순두부찌개를 500원에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다고? 심지어 음료수랑 밥도 공짜? 요즘 음료수 하나만 시켜도 2,000원 기본이던데 미쳤다. 이곳이 첫 번째 소개할 집이고요. 두 번째 소개할 집은 일식 돈가스 4,000원에 먹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온달 왕돈가스. 전 왕돈가스 시켰어요. 엄마가 시킨 건 온달 정식. 일반 돈가스, 치킨가스, 계란 뒤에 함박이 숨어져 있어요. 얼마게예요? 돈가스는 7,500원, 온달 정식은 9,500원. 심지어 순두부는 뚝배기인 경우에만 500원 추가고 셀프바에서 떠먹으면 공짜예요. 돈가스 먹다 보면 느끼한데 순두부찌개가 느끼함을 싹 잡아줍니다. 단 고기가 두껍지는 않아요. 딱 옛날 경양식 돈가스입니다. 두 번째 신촌 꼬정 돈가스. 대학교가 근처에 있어서 종종 갔는데 어떻게 이 가격에 가능하지 싶었어요. 심지어 저 대학생 때는 3,000원이었어요. 지금은 4,000원이네요. 퇴사하고 나니 가성비 맛집을 찾게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성비 맛집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가기 전에 구독! 퇴사하고 뭐해? 99일차. 으아, 벌써 세상지 100일이 코앞이라니. 100일 축하는 구독. 진짜 너무 귀여웠어요. 요즘 친구들은 고백 어떻게 하나요? 카톡, 쪽지, 직접 만나서 아님 친구가 대신 말 전해주나? 중학생들이랑 창직 수업했거든요. 창직은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고백하는 거 부끄러우니까 대신 고백해주는 직업이 있었으면 좋겠대요. 수업평가 보니까 직접 참여하고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다고 하네요. 저 다음 달에는 평화로 대전 가요. 성심당도 가보려고요. 대전 사시는 분 있나요? 대전 맛집 있으면 알려주세요. 퇴사하고 뭐해? 100일차! 오늘 구독자들이랑 퇴사 100일 파티 하러 가요. 제가 아이스크림 쏘기로 했거든요.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각자 가지고 온 질문을 가지고 대화를 나눴어요. 서울은 정말 국밥이 18,000원 하나요? 퇴사한다면 무엇을 하고 싶나요? 올해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인간 문예진의 첫 인상은? 어떤 사람을 매력적으로 느끼시나요? 5가지 질문 중 마음에 드시는 게 있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른이 되니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어렵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기회가 없기도 했는데요. 유튜브가 아니었다면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서로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서 너무 즐거웠어요. 이번에 아임미미 애템, 크레이브 뷰티, 코랄 헤이즈에서 오신 분들에게 드릴 선물도 협찬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앞으로의 저의 도전도 실패도 다정한 눈빛으로 봐주시길 부탁드려봅니다. 100일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